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70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이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했죠. 그럼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사업은 앞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자식이 다 커가지고 분가시켰고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도로 옆에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만들겠다,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결정 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예산을 짜야 돼요. 그 예산을 짜는 것이 우리는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무슨 계획?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예산을 짜는 계획인데 거기는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이걸 포함한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이거죠. 이거를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구체적인 도면 그립니다. 구체적인 조감도 이걸 우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인가고시를 받고 이때부터 땅이 부족한 거는 수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때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중원검사 받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이런 절차로 끝나는 사업이 우리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볼게요. 171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했죠. 자, 우리가 아까 이 기반 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이런 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 자, 예산을 짜는 계획이다 이거죠. 자, 원칙은 누가 수립하느냐? 6인이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야. 자, 여기 보다시피 이게 결정고시가 되고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자, 누가 수립하느냐? 6인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명이 이 수립자가 되는데 이 8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6인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우리는 2인입니다. 그래서 8명이에요.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자는 8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명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자가 된다. 원칙은 6인이에요. 2년 내에 수립하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 포함이 된 예산 짜는 계획을 시장 군수가 짜야 된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일 때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장과 도지사도 수립자가 된다. 원칙은 6일이지만 두 사람도 수립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이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를 해서 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공고죠. 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자, 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는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예산 짜는 거예요. 예산 짜는 거니까 여기는 협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래서 여기는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수립을 하고 바로 공고를 하니까 승인 절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승인 절차, 이런 절차가 심의 절차, 심의와 승인 절차가 없다.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과 수립 공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니까 수립하고 공고만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심의나 뭐 이런 절차가 없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립과 공고. 자, 공고는 누가 하느냐? 여기 보면 공고는 내가 6인만 공고한다. 6인만. 6인만 공고하는데 공보에 고시하는 거죠. 자, 아까 수립자는 8명.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수립자가 되는데 공고하는 사람은 6인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6인이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공고권자가 되고 여기는 공보에다가 고시한다. 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 자신들 주된 보급자료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과 병행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 아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거치지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심의 결정 승인 절차가 없다. 심의나 결정이나 승인 절차가 없다. 수립과 공고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승인이나 결정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공고. 단계별 집행계획 작성은 국장, 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여기 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특 6인에다가 국장, 도지사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고는 오로지 6인만 공고한다. 그래서 자, 공고는 누가 한다? 자, 공고는 언제나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즉 시장, 군수만 공고권자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관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야만 수립할 수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실효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봐봐. 아까 여기다가 도로공원을 깔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도로공원을 깔기 위해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돼. 결정이 되고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근데 이 결정이 취소됐대. 해제됐대.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예산 필요 없잖아. 도로 안 만드는데 예산 말랐고 잘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이것도 죽는다. 그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런 관계.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실효가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구속력. 이거는 예산을 짜는 계획이니까 행정 내부만 구속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 짰습니다. 예산 짰으면 이제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럼 시행자가 누구냐?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행정청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입니다. 줄 쳐두시고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다.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서로 뭐 해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면 돼. 자, 그런데 오른쪽 협의가 모든 게 만사형통이 협의야. 협의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같은 시도에 관할,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다. 그럼 여기 서울의 수도권의 성남시와
용인시에 걸쳐서 공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용인시장과 성남시장이 서로 협의가 되면 같이 하면 돼. 근데 성남시장과 용인시장이 서로 협의가 안 돼. 왜? 자기가 시장으로 있을 때 뭔가 하나 업적을 남겨놔야 돼. 이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있는 동안 뭐 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만드는 사업이야. 왜? 그 기록을 다리 하나 놓고 도로 놓고 공원 하나 이게 번듯하게 보이잖아요, 한마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협의가 불성립될 수 있죠. 서로 지가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협의가 안 되니까 아까 성남하고 용인은 같은 경기도니까 도에 관할 구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맞죠?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시행자가 되는 것도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거나 아까 공항이라든가 이런 거, 큰 프로젝트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시군이나 시도에 걸쳐 있는 이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행정청 시행자는 8명이죠. 특광, 특특, 시장군수, 국장, 도지사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단독 시행자가 되고 이 사람도 광역도시계획 관계했던 단독 시행자가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국장이 시행자가 지정해 주는 것도 있다. 어찌하든 간에 행정청은 8명이다. 오케이? 이 사람은 시행자예요. 원칙제. 그 다음에 비행이 있다. 비행. 비행정청 시행자. 죄송합니다. 금희씨. 내려보세요. 입에 자꾸 들어와요. 내려보라고. 예. 입에 자꾸 들어와. 위에도 또 바람이 더 나빠. 밑을 내려. 자, 여기서부터 비행정청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누구냐? 위에 1번부터 5번까지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러면 비행정청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시행자 지정고시가 봅시다.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시행자를 지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다가 시행자 지정사항을 고시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지정하는 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자, 외의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여기는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니까 행정청은 8인이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은 공공도. 자, 그럼 공공은 LH공사나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 이런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공공이고 민간은 면적의 얼마, 3분의 1의 땅을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시중에 6권 책을 다 보지만 책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다고요. 공법이 진짜. EBS 방송교재라는 책을 보면 아유 그거 읽을수록 더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이걸 눈에 탁탁 들어오잖아 한마디로. 일단 시행자 지정은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여기
국장, 도지사, 특광, 시장군수 이들이 시행자 지정을 해서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행정청은 자기들이 직접 시행자가 되고 비행정청, 공공기관이나 민간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비행정청인데 이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8인으로부터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중에 민간인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 요거. 그러나 공공기관은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는다. 요걸 알아두시란 말이죠. 요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민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땅 소유자가 불만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LH공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행정심판청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우영수가 대구시에서 토목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대구시 도로공사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면 대구시장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내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나는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뭐 한 사람? 지정한 사람. 그러니까 대구광역시장이 되겠죠. 대구광역시장이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된다. 그 뜻이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뭐 한 사람?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의 작성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도로 깔고 공원 깔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결정 고시가 되고 2년 내에 예산 짰어요. 예산 짜고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 시행자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는 실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것이고 이거는 구속적 계획이 된다. 그럼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보자. 그럼 공원을 만들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4개 들어서고 이 안에 내부 도로가 요렇게 이제 돼가 있다. 그럼 내부 도로가 있고 여기다가 이쪽에는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쪽에는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어떻게 세우고 주차장은 어떻게 빼고 뭐 이렇게 조감도를 다 그리는 거죠. 여기는 관리동이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걸 짜면서 자, 사업 시행은 언제 하겠다. 착공 예정일.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날은 준공검사일은 언제 하겠다. 자, 여기다가 구체적인 도면, 도서, 예산,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 운영 계획서 이런 것 등을 사업 시행자가 누구,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의 그 시행의 명칭,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명칭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이 우리는 실시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감도, 구체적인 조감도예요. 이거 나오면 이거는 이 계획 조감도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거는 구속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종류, 명칭, 사업의 면적, 규모,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체크하시고 사업의 착수 예정일 체크하시고 준공 예정일이 포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럴 때는 미리 시군구청장, 시장군수의 뭐를 듣고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분할 시행입니다. 사업이 너무 넓으니까 이거는 2개 이상의 분할로 쪼개가지고 109, 209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거 뭐 상식이죠, 한마디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했어요. 작성해서면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럼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누구이자?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가권자가 여기 적어도 뭐와 같이 국장, 시도지사,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사람이 인가권자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국토부 장관이 인가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인가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 인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가를 받았을 때 변경 폐지의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원칙은 변경 인가나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인가, 폐지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거? 사업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변경 폐지 인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가 절차죠.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 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평면도, 공사 설계도 이런 것 등을 함께 제출해서 인가를 신청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를 해주기 전에 미리 국장과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은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리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의견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열람기간 내에 14일 이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인가를 하는데 오른쪽에 인가 기준이 있죠. 자,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맞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인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인가할 때도 조건부 인가를 붙일 수 있죠. 앞에서 우리가 그 개발행위 허가할 때 본법과 같이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조건이 우리는 뭐냐? 조건부 인가. 그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조건인데 여기는 기위 환경조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데 그럼 산을 깎아서 공원을 만든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 기반시설. 산을 깎은 부분에 위해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건부 인가인데 이때 조건이 기위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 동그라미,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이런 것을 조건부로 인가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불확실한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이거죠. 근데 이행 보증금은 못 믿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니까 여기 아까 시행자가 행정청 이런 사람은 이행보증금 낼 필요 없고 또 공공도 이행보증금 낼 필요 없어요. 행정청하고 비행정청의 공공도 낼 필요 없다. 그럼 이행보증금 내야 할 사람은 순전한 민간시행자만. 누구만? 민간시행자만 이행보증금을 내는데 이때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야. 몇 프로?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를 민간 시행자일 때 예치한다 이 뜻이야. 그게 여기서 자 이행보증금 볼까요?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겠는데 이리 봐봐요. 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드는데 아까 인가를 해줄 때 네 이거 만드는데 도로 위할 거예요. 설치하겠습니다.
위해 방지 어떻게 할까? 산을 깎은 부분에 위해 방지 어떻게 할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가를 해준 거야. 그걸 조건부죠.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 밤 12시 돼가지고 언니한테 전화 와서 동생 우리 형부 너그 형부 월급을 적은 줘야 되는데 5천만 원이 모자래. 한 보름만 쓰고 줄게. 5천만 원 넣어둬잉? 5천만 원 넣어줬어.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거기 갈 때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니까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에 잠금 장치를 써야지. 그게 바로 이행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돈을 미리 맡겨놓고 하는 거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 미리 이걸 돈을 받아놓고 이행을 하도록 해놔놓고 이행하면 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보증금? 이행보증금인데 총 공사비 얼마? 20%다. 여기 이행이 조건이 기위환경제. 무슨 환경조? 기위환경조인데 이거 우리 앞에 개발행위 할 때 구체적인 이행보증금이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 이거 우리가 똑같이 한 거잖아. 그래서 페이지 178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토지의 굴착의 동그라미 보이나요? 두 번째 토속의 발파의 동그라미, 세 번째 운반의 동그라미, 다섯 번째 비탈면의 조경 보입니까? 그럼 아까 방금 보다시피 1번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이잖아. 페이지 177페이지에 밑에 제일 밑에 새카만 부분이 그게 기반시설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2번에 2번이 네 가지잖아. 그게 우리가 묶으면 기반시설. 그 다음 2번에 굴착, 3번 발파, 운반, 비탈면의 조경 이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177페이지에 제일 밑에 1번을 기반시설의 동그라미, 자 2번을 동그라미 1번에 굴착의 동그라미, 3번 발파, 4번 운반, 5번 비탈면의 적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행보증금의 구체적인 예치 사유가 기반시설 설치, 토지의 굴착, 그 다음에 발파, 운반, 비탈면의 적용 이런 것에 드는 돈을 미리 맡겨놓게 하는 것이 이행보증금이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 굴착이 돼서 파졌어. 그럼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다가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펜스 설치하는데 돈이 든다. 그 돈. 발파로 낙석, 먼지, 인근적인 피해가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차량 통행으로 먼지가 나서 온통 먼지가 날리겠죠. 그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게 한다거나 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 비탈면의 조경.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놓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 총 공사비의 20%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느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그 규정이니까 59조 2항, 4항 이런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그 규정을 보니까 총 공사비의 20%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치금의 산정 옆에다가 아예 메모해놓고 총 공사비의 20%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상회복의 명령이죠. 6일은 실시객 인가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고, 원상회복을 명했는데 이행을 안 한다.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 그 대집행의 절차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계곡, 영장의 통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집행. 그리고 뭐라고? 비용의 징수. 이렇게 해가지고 개통대비라고 했잖아. 이런 절차로 대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 이때 대집행을 할 때 비용이 있다. 비용이 들면 그 비용을 미리 맡겨놓은 이행보증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끝. 이것이 대집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시계획의 고시입니다. 자, 국장과 실효이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하거나
인가 변경 인가를 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관보,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할 때는 시도 대도시 공보에다가 이걸 고시하여 하게 되죠. 이게 실시계획 고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인 허가의 의제인데 오른쪽에 관련인 허가의 의제에다가 박스에 보면 굵은 거 줄쳐놓은 거 1번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걸로 본다. 8번 농지전용허가 전용신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런 것 등을 받은 걸로 보고 한 장 넘어가서 180에 산지 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그 다음에 임목 걸쳐두기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심심하니까 항만공사 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이런 27가지의 의제 사이에서 아이고 머리 아파. 자, 그럼 여기 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방금 말한 대로 이러한 27가지의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보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고요? 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았을 때 좋은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거 한마디 적어줘. 앞에서 배웠습니다. 국계법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국계법의 실시계획에 인가 받았다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요거하고 대칭하라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는 뭐냐? 개발행위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건물 토라고 했죠. 예? 건축물의 건축, 물건 삭호,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이거를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산을 깎아서 평평히 고라가 집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고루어 놨다. 그러면 그 개발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 땅 고라 놓은 것이지 건축 집을 짓기 위한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는 건축 허가 받은 걸로 안 보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건축 허가 받았다. 그러면 이 집을 세우기 위한 건축 허가 받았다면 이미 땅 다 골았잖아. 형질 변경 다 했잖아.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공원을 만들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뭐냐? 조감도잖아, 조감도. 아까 문을 어디다 내고 오른쪽에는 어떤 건물을 세우고 여기는 어떤 동의 건물을 세우고 이거 다 그려놓은 거잖아. 그럼 그걸 받았다면 그거 받고 또 건축허가 받아라 하면 이중허가 낭비잖아.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뭐 받은 걸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는 건축허가 받은 걸로 안 보는데 실시계획 인가 받았을 때는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요 말을 내가 선생님이 왜 거기 굵게 표시를 딱 해가 줄을 쳐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이런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의제가 나오고 그걸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공사 끝났어요. 181페이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받습니다. 시도에서 대도시장은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공사가 끝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뭐라?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뭐라고요? 공사 완료 공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죠. 하는데 여기서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내가 책의 순서가 조금 그런데 한번 봐봐요. 순서가 여기다 도로 깔고 공원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2년 내에 예산 짰어. 그럼 예산 짜가지고 시행자 정했어.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서 그게 바로 실시계획이야.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맞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다는 거야. 시행자가 원활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게 타분서 콩국수. 다 같이 타분서 콩국수 시작.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타인 토지의 출입. 예? 그게 페이지 184페이지 타인 토지의 출입. 제목에만 줄쳐요. 5번. 뭐라고? 타인 토지의 출입.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왼편에.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은 아까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분할하는 것을 봤죠.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지구에 분할하는 것을 봤다 이거야. 그게 분할은 토지를 그 사업시행지구를 나누는 거잖아. 페이지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양갈로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무슨 시행? 분할 시행이라 했잖아. 그 분할.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관련 서류의 연락.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자, 그 다음에 분할 시행. 이거 다시 나와요. 내가 옮겨놨네. 분할 시행. 그 다음 네 번째 수용과 사용.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출입. 그리고 오른쪽에 185페이지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보입니까? 예? 이 6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그게 타분서 공국수. 시작. 타분서 공국수. 시작. 타인 토지의 출입. 그 다음에 사업구역의 분할. 관련 서류의 무료 연락. 공시 송달. 국공유지 처분 제한. 수용과 사용.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이 수용, 사용, 타인 토지의 출입. 요거 둘은 확실하게 봐야 돼. 그래서 그것도 책에다가 많이 적어 놓은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수용, 사용하고 뭐하고? 타인 토지의 출입. 이거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82페이지 관련 서류의 열람이다. 자, 이제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든대요. 공원 만들려면 여기에 수십만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그럼 토지는 거기다 각종 공부가 있어요. 공부. 공적인 장부가 공부잖아. 그럼 여기는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이런 장부가 있죠. 이런 공부를 시행자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서류 송달.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국공유지야. 이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유지야, 사유지. 사유지인데 여기 한 사유지 토지 소유자 한 5명 정도가 주소, 거소가 불명이야. 뭐라고? 주소, 거소 불명. 이걸 뭐라고? 행방불명. 무슨 불명? 주소, 거소를 모르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집은 몇 번째 토지는 뭐는 대는 공원 부지로 편입됐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수용이 될 토지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 거소를 몰라. 그럼 이거 남겨놓고 요거 빼고 사업을 하니까 모양새가 영 아니야. 사업을 못해. 그래서 이거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주소 거소를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 미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야. 그럼 그 법을 들어가 보면 이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방법이 법원 게시장에다가 게시를 해놔 놓고
2주일이 14일이 지나면 행정처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도달이 된 걸로 보는 것이 공시송달이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그 규정을 준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는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법원 게시장에 붙여놓는 게 공시야. 공시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장, 관할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시송달을 하는데 이때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범위가 너무 넓으면 109, 209, 309 이렇게 둘 이상의 분할을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수용과 사용입니다. 183페이지 봐요. 자, 수용과 사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수용과 사용은 바로 여기 이 땅을 수용한다 이거예요. 자, 이 수용. 자, 수용과 사용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무슨 법이냐? 공치법이야. 무슨 법? 자, 그러니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 공치법인데 이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게. 그런데요. 여기 보자고요. 여기 사업 시행지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 공원이 만들어진대.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요렇게 갖고 있대. 요렇게. 또 여기다 건물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사업 시행지에 들어가고 여기는 요렇게 남아있대. 요걸 우리가 잔여지라. 뭐라고? 요걸 두 글자로 잔지라. 뭐라고? 잔지. 이 잔여지, 잔지. 이거는 이걸로 남겨놔가지고는 이 땅에 가치가 없어. 우리 집이 반틈이 수용이 됐으니까 이걸로는 술보 가치가 없으니까 나머지 이 땅도 수용 안 된 이 땅도 마저 수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잔여지에 수용도 되고 사용도 돼요. 잔여지에 수용도 되고 모두 된다. 사용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인접지가 있어. 무슨 지? 무슨 지? 그럼 여기 시행지는 여기인데 옆에 붙어있는 인접지가 있다. 이거야. 그 인접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대라 한다. 뭐라고? 지대. 이거는 사용은 되지만은 뭐는 안 될까? 수용까지는 안 되겠지. 수용은 안 돼. 뭐는 안 된다고? 지대 사용, 인접지는 사용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수용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통로로 만들어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싣고 내리는 그런 도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데 이 땅을 수용할 필요는 없죠. 수용해가지고 하면은 시행지가 넓어지잖아.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용은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자. 수용, 사용, 그 다음 일시사용. 그 일시사용을 보십시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인데 여기에는 인접한 좋죠. 인접한. 그게 인접지라는 거야. 인접지. 인접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은 된다. 그래서 인접지의 일시 사용, 사용에 동그란. 그럼 만약에 인접지에 일시 사용 및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수용이 들어가면 틀리니까 주의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치법의 규정에 준용 특혜죠.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느 법?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하고 여기서 특례가 두 가지가 인정되는데 그게 바로 공익사업 인정 고시에 의제하고 재결 신청 기간에 특례가 된다. 이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특례, 여기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공치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의 절차는 이 네 가지 절차예요. 공익,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조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재결을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 이의신청에 불복하면 행정소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 토지 수용의 전체적인 절차예요. 이 땅을 수용하려면은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돼. 그 사업인정이 뭐냐? 사업인정은 토지 수용권, 즉 공용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 이거를 우리가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법, 국계법의 토지 수용은 방금 본 실시계획의 이거, 여기 특례라고 해놨죠. 실시계획의 인가. 그래서 이 법은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거 받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이거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국계법은 실시계획 인가만 떨어지면 이거 받은 걸로 봐가지고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용을 하려면 여기 사과밭 집 주인도 있고 이쪽에는 건물만 있는 집도 있고 여기는 논밭이 있는 집도 있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목장, 농장이 있는 것도 있고 요런 지역이 다 수용이 된다고 보면은 여기에 각각 재산 목록 작성하는 게 물건 조서 작성이에요. 뭐 해주려고? 보상 협의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럼 이게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이거 작성해가지고 재산 목록 작성해가지고 보상 협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유자하고 시행자 간에 한판 붙죠. 소유자는 평당 500만 원 보상금 주세요. 요 사람은 평당 100만 원 주겠습니다. 합의가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 당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재결 신청.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재결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데 요거는 시도에 있고 7명의 위원이야. 몇 명? 7일의 위원으로 구성된 게 수용위원회. 그 여기서 결정이 나기를 얼마가 나느냐? 250만 원 주라고 결정이 났다. 얼마? 500만 원 달라고 했고 100만 원 줄게 해서 이제 반투 250만 원 나왔다. 여기도 불복한다.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재결한 걸 다시 한 번 더 재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재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의신청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정이 얼마나? 300만 원 주라고 나와서. 얼마? 여기 승복을 하면 다행인데 여기도 도저히 내가 승복을 못하겠다. 불복한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 행정법원에다가 법원에다가 뭐 제기한다고? 행정소송 제기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게 토지수용의 처음 절차예요. 그런데 일단 이 법은 공치법이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되기. 짜증나.
몇 장이나요? 이 원래 이거 무슨 법인지 아세요? 공치법의 원래 전신이 무슨 법입니까? 원래가 이게 토지 수용법이야. 무슨 법? 아, 이게 낫네. 뭐 쓰잘데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해고란 법률로 바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토지 수용법이 훨씬 낫다 이만 내 말은. 뭐 법이름이 뭐 그 시기에 했다고 해서 뭐 좋아집니까? 사람 옷 잘 입었다고 사람 속까지 뭐 깨끗해 보여요? 저 추리하게 입었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늘 엄청 피곤해요. 목도 아프고 정부에 뜨거네. 예?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할 때는 사업인정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못해. 그런데 우리 국계법은 실식인가 받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봐가지고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 법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도록 돼 있어. 몇 년 이내? 이게 공치법의 규정이야. 1년 이내인데 우리 이 법은 국계법은 1년 이내에 재결을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언제 하면 된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그럼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기간 안에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인정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실시객 인가받으면 사업인정 받은 걸로 봐가지고 수용이 할 수가 있고 재결 신청이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사업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그런 두 가지 특례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거기 제일 밑에 특례. 사업인정고시에 이제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줄쳐드시고 고시한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 재결신청은 같은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할 필요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 토지의 출입이요. 무슨 토지 출입? 자, 타인 토지의 출입은 여기다가 공을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논밭이고 이쪽에는 목장이고 자, 이쪽에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고 자, 이쪽은 앞에 논밭이다. 그럼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든대.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땅을 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지. 시행자가. 맞잖아요. 현장 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입할 때는 출입판에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출입을 하는데 이런 규정을 다 묶어놓은 건데 요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냥 일반 출입이 있고 자, 일시 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기 위한 출입이 있다. 자, 일반 출입은 원래 허가받아요. 그런데 이때는 허가를 받고 하고 여기는 동의받아야 돼. 그 여기는 이제 허가를 받는데 행정청이 아닐 때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행정청이 아닌 사람만 허가받으면 돼요. 그리고 허가를 받고 출입하려면 7일 전에 통지하고 출입한다. 7일 전에 통지.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행방불명으로. 이럴 때는 행정청일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출입할 날, 변경 제거할 날에 3일 전에 통지한다. 여기는 3일, 여기는 7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보상입니다. 사과나무 배내야 됩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당 500만 원씩. 그럼 총 사과나무가 100주다. 그러면 500만 원씩 곱하기 해서 사과나무 값 줘야 되겠죠. 손실보상. 땅값 줘야 되겠죠. 그게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방금 이런 절차에 따라서 보상한다. 자, 이게 타인토지 출입이야. 자, 볼까요? 국장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사나 일시통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필요할 때 나무, 흙돌, 장애물 변경을 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그걸 위해서 조사하는데 출입하는데 출입의 사유는 기초조사나 밑에 그 다음에 설치계획에 관한 조사 그 다음에 지가 동량 이런 조사 그 다음 도시군계획 실사에 관한 조사 청량 시행 이런 걸 위해서 출입을 한다. 자, 출입의 절차 일반 출입은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이걸 점소관,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 점소관에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되고 다만 행정청인 사업의 시행자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를 위한 출입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 점유자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행정청일 때는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서 출입한, 변경 제거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시사용 등의 사전통지.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날에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립니다. 아까 일반 출입은 7일, 장애물 변경 제거는 3일. 그래서 73, 37이 아니고 73이니까 73, 타인토지 출입하면 73 이렇게 알아야 돼요. 출입을 할 때는 이런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의 제한인데 일출 전, 일몰 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일출 해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니까 야간이지 뭐. 야간. 안 그래? 맞잖아요. 야간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만 받으면 돼요. 누구? 거기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점유자지. 그럼 이제까지는 좀 봐봐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좀 안 피곤했으면 좋겠어. 오늘 나는 엄청 피곤해. 힘들어도 내가 억지로 상관한데 일주일 내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늘이. 월요일부터 수업하고 이날 오면 제일 힘들어요. 목이 팍 쉬잖아. 그러면 까먹었다. 이제까지는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이었잖아. 점소관이었잖아요. 근데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야간,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을 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승낙만 받으면 되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민법 시간에 점유자죠, 점유자. 그 점유자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관리인일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책을 안 보고 책도 안 읽고 시험자 가서 어떤 사람이 이것도 틀리가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아, 맞거든. 소유자 승낙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냐. 이래가지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를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점유자지. 누구의 승낙이 있으면 돼? 소유자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인 의무. 수인 의무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참아라 이 뜻이야. 그죠?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행위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했다. 그러면 처벌 규정이 얼마예요? 처벌 규정 얼마냐? 1,000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 얼마라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 페이지 209쪽 한번 가봐요. 209쪽에 2번 행정질서벌 보입니까? 보이시죠? 1,000만 원 과태료 보이죠? 그게 2번에 새카만 부분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도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뜻이야. 알았나요?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출입을 할 때는 증표 등을 제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봐봐. 앞으로 여러분 중개업을 한대. 중개 사무실에 감독관 공무원이 왔대. 에? 감독하러 왔대. 어디서 왔느냐? 칠곡 북구청에서 왔대. 무슨가요? 토지정보과에서 왔대. 그러면 혼자 왔다 하면 전부 사기꾼이에요. 반드시 복수야, 복수.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알아. 보초는 혼자 안 세워요. 반드시 복수야. 아시겠죠? 두 사람이 가야 돼요. 계장 한 사람, 그 밑에 쫄다고 한 사람. 그러니까 혼자 왔다 하면 그건 사기꾼이야. 절대 속지 말라고. 아시겠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올 때는 반드시 내가 어느 소속 공무원입니다. 증표를 하라는 거야. 제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세 번째 타인 토지에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이거죠. 아까 요거 일반 출입 장애물 변경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보상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누구. 보상의무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줄치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한다. 줄치고 보상의무자. 그럼 보상협의하죠. 평당 500만 원 더. 아니 나 3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협의가 잘 안 돼. 안 되면 재결 신청하는 거야. 재결 신청은 원칙은 1년인데 이 법은 무슨 기간 안에? 사업시행기간에 한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불복하면 이의신청. 그것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이런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한다. 자, 그 다음 국공유지 처분 제한. 봐봐. 여기가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사유지야. 그럼 여기는 국공유지야. 이 국공유지를 자기 땅이라서 국가가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돼. 이거 팔아보면 공원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공원 목적, 도시군계획 시설 목적으로 외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만약에 그걸 매각하거나 양도했다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의 귀속은 아까 여기 이미 봤잖아. 이건데, 이거 어디서 봤느냐? 앞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봤다. 이거. 어디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반 거니까 거기 한번 살짝 한번 가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자, 보면은 페이지 135페이지. 거기에 이미 개발행위의 공공시설 기소, 개발행위가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 종전시설은 허가받은 자, 그 다음에 비행정청이라면 누구?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종전시설은 설치 비용에 보면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건데, 그거를 오늘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 보면 그 일일이 적을 필요도 없죠. 자, 프린트물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도관 농자, 그 다음에 경칙에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개도 수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오늘 한 거 교공유공 방보완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교공유공 방보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공고하고 시행자 시정해가지고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고시 받아서 근데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중공검사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귀속하는데 시행자가 행정청이라면 새로운 시설은 관리청, 종전시설은 시행자 또는 허가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시설관리청에게 통지한 날에 귀속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 해줘도 뭐 언제 했는지 모르고 앉았는데 내 혼자 죽게 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 자, 이리 봐요. 여기다가 공원 만든데, 자, 공원 만드는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기 주변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다. 이거를 이제 공원이 이렇게 해서 싹 내용이 달라져.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좀 말이 안 되네. 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파출소를 일로 옮긴대. 그럼 파출소가 여기서 일로 옮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새로운 시설, 요거는 종전의 시설이다. 아니면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로를 이렇게 직선도로로 만들었어. 그럼 요거는 새로운 시설. 자, 여기 빗금침 요거는 전부 종전의 시설이다. 그럼 자, 세종이 뭔지 알았죠. 자, 그래서 저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청, 시장, 군수라면은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귀속. 종전의 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귀속이야. 무상귀속.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행정청이니까 종전시설, 종전파출소, 이 종전의 도로.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도로는 관리청이 누굽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첫 시간에. 국유재산의 총괄청이 누구냐고, 기획재정부 장관. 관리청이 누구냐고 하니까 장관 얘기 잘 해놔놓고 물으면 또 모른다고. 도로는 누구가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 국토부. 종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 새로운 시설이니까. 파출소는? 그렇지. 행정안전부. 이게 왜 경찰청이잖아. 경찰청이 최종 관리청이 누구냐? 행정안전부라고. 옛날에 내무부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새 파출소는 관리청, 행정안전부. 새 도로는 국토부. 오케이? 그 다음에 종전시설, 옛날 구도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시장군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니래. 그러면 새로운 시설은 무조건 관리할 관리청이야. 도로 같으면 국토부, 파출소는 행정안전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전시설은 새로운 시설 요거 설치하는데 요 도로 까는데 5억 들었어. 요 종전시설 요거하고 요 종전시설 요게 10억, 요게 5억이래. 그러면 새로운 도로 까는데 든 비용 5억에 해당하는 요것만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관리청에 귀속되는 거야. 어디다가?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 5억에 해당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뭐 한다? 양도하고 남는 거는 관리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귀속되는 시기는 행정청일 때는 시설관리청에게 뭐 한 날?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준공검사 받은 때에 귀속한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옮겨놨는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해될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밑에 아까 거기 공공시설 사업에서 보니까 행정청, 새로운 시설은 관리청, 종전시설은 허가받은 자, 이거는 이제 개발행위고 시행자. 다음 시설관리청에게 통지한 날 귀속되고 비행정청은 새로운 시설은 관리청, 종전의 시설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허가받은, 개발행위는 허가받은 자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시행자라 하면 돼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그 양도, 그 귀속되는 시기는 준공검사 받은 때 귀속된다. 이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조성대지의 처분. 도시군기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 지자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데 1순위가 양도, 2순위가 교환. 그래서 1양도, 2교환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까지가 우리는 도시군기획시설 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를 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네요. 조금 쉬었다가 9장 하고 오늘 이 법은 마치겠습니다. 쉬십시오.